안녕하세요. 이찬호입니다. 오늘은 고2 화학원 내신 과정 중에서 2학기 화학원 내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화학이 참 그렇죠. 이게 뭐 1학기가 어렵고 2학기가 쉽다든지 또는 1학기는 쉽고 2학기는 좀 어렵다든지 좀 그러면 좋은데 이게 1학기대로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 그것 때문에 내신 등급 따기가 애매하고 2학기는 또 2학기대로 뭐 2학기 기말고사 4단원 범위 때문에 내신 등급은커녕 공부하기도 너무 좀 벅차고 그래서 애들이 화학을 좀 별로 안 좋아하나? 여튼간에 이제 1학기 시험이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여름부터 준비하면 좋을지를 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2학기 내신 범위가 화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3단원과 4단원 파트거든. 그래서 2학기 내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2학기 중간과 2학기 기말 그리고 3단원과 4단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먼저 알아두고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PPT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동반 3, 4라고 내가 적어놨잖아. 그치? 저기서 3는 그렇죠. 3단원 얘기하는 것이고 4는 4단원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 워딩 앞에 동반이라는 말이 붙었는가? 그걸 앞쪽에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2학기 여름부터 시작하는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공부 학습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면 정말 좋을지를 설명을 제가 두 번째로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3단원 쪽에서는 어디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주의해서 보면 되고 그리고 4단원 쪽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을지 에 대해서 3단원, 4단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내용을 짠 하고 끝을 마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2학기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2학기 화학의 내신 특징은 일단은 총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2학기 중간고사에서 보는 3단원 아주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물론 개념의 양도 좁고 또 너무 쉽다 보니까 몇몇 학교에서는 3단원에 플러스 알파로 4단원 일부를 넣는 학교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3단원만 우리가 메인으로 본다고 치면 너무 범위도 좁고 개념의 양도 좁고 문제도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문제로 쭉 따져봤을 때 1등급 킬러로 나오는 문항들은 1단원과 4단원에 있어요. 그리고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나와봤자 좀 중킬러급인데 여기 2단원 파트도 중킬러급에서도 한 중간 레벨 정도? 그게 레벨의 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4단원, 2학기 기말고사에 보는 이 4단원 파트는 방금 얘기했잖아. 수능에서도 1등급 킬러 문항 위주로 쫙 하고 이게 쏟아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만만치 않은 거야. 그런데 개념의 양도 좀 더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준킬러급 문항도 나오는 것이 또 2가지가 더 포함이 돼 있거든. 따라서 3단원과 4단원, 2학기 중간은 천당, 그리고 2학기 기말은 지옥,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내가 4단원이 어렵다는 건 알겠어. 그럼 그때 가서 미친 듯이 공부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2학기 중간고사를 끝나고 2학기 기말까지는 통상적으로 8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 8주라는 이 짧은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 가지고 그 내용을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2학기 기말고사 대비의 하나의 큰 딜레마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학기는 그래도 적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학교들이 좀 모여 있는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보는 학교와 늦게 보는 학교가 한 중간고사는 한 4주 정도 간격 그리고 기말고사는 많으면 5주에서 6주까지 좀 벌어져 있다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계획 커리큘럼을 짜고 인강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본인 학교에 맞춰서 쭉 학습을 하면 돼. 만약에 내가 학교든 그룹이든 해가지고 우리 학교만 학생들만 한다. 그럼 그 커리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학원에 이런 커리큘럼을 맡겨놓고 그 학원에서 다니는 경우에는 한 반에 학교들이 몇몇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 학원 내에서 맞아요. 저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을 놓고 내가 커리큘럼을 짜는 게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생기느냐? 특강. 야, 이거 뭐 했으니까 빨리 빼서 특강을 해야 돼. 이거 뭐 해야 돼. 그런 반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 특강 들으면 되죠.
근데 다른 과목은 공부 안 해. 네, 그래서 그 추가로 내가 공부를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더라. 요 세 가지가 2학기 화학 내신 대비할 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 2학기에서는 뭐 핵심적인 건 그거죠. 중간은 이 정도 레벨, 그리고 기말은 이 정도 레벨이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공부량을 우리 여름부터 중간고사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이만큼 비어 있잖아. 그런데 중간하고 기말은 시간이 매우 좁거든. 따라서 3단원과 4단원에서 내가 공부량을 내가 좀 분배를 좀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단원과 4단원 그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더 세세하게. 3단원은 저기 써놓은 것처럼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인데 맞아요. 개념의 양도 적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상당히 낮고요. 그래서 내가 1학기 때 시험을 아주 망한 친구도 이런 경우도 봤어, 쌤이. 야, 너 1학기 기말고사 몇 점 맞았지? 꽤 전이지만 하더니만 40 몇 점이요. 또 20 몇 점이요. 이런 친구들도 2학기 중간고사는 80에서 90점을 넘는 경우가 꽤 있어. 그만큼 이쪽 파트는 2학기 중간고사는 점수의 인플레 현상이 쫙 하고 벌어져요. 그래서 점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던 이 그래프가 일로 싹 하고 밀리는 경우가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저 2학기 중간고사에서 한 개인가 두 개 틀렸거든요. 몇 점, 한 4점이고 6점, 5점 나왔거든요. 그런데 등급으로 지금 바로 등급으로 한 사람은 3등급이래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쪽에 전부 다 점수들이 몰려있다고. 따라서 2학기 중간고사에서 목표는 100점. 그럼 100점 맞으면 되죠, 쌤이라고 하지만 여기 써놓은 것처럼 100점은 또 쉽지가 않아. 이건 사실 모든 시험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90점 이상 고득점을 맞는 건 내가 노력 여하로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힘을 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점은 또 다 약간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쉽든 어렵든 전부 다 100점 맞기는 그렇죠, 어렵죠. 문제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흔히 말하는 그 실수하는 것들이 있지. 나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 워딩 내가 잘못 봤는데. 이런 경우로 실수가 좀 생겨. 오케이? 따라서 준비를 할 때에는 당연히 그런 실수를 줄이는 쪽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래서 내가 하나 정도 실수를 틀렸어. 그래도 난 괜찮다고 봐. 왜냐하면 상당수 학교들은 2학기 중간고사를 조금 쉽게 내는 편이거든. 그래서 점수대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몰려 있으면 나중에 이제 2학기에 등급을 좀 내려면 그렇죠. 2학기 기말고사에서 난이도를 조금 조절해서 이 분포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거든. 따라서 1학기 중간고사가 쉬워서 아이들 점수가 이만큼 모여 있어. 근데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한 90점 초반 맞았어. 등급으로 따지면 한 3등급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유유할 필요가 없어요. 2학기 중간고사의 목표는 그 그룹 안에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거야. 그리고 점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을 땐 당연히 2학기 내신 등급은 그렇지. 기말고사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그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너무나도 힘들게 꽈서 내는 학교들도 몇몇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때는 내가 그래도 점수가 100점은 힘든 팀, 100점 나오면 최고고, 안 나오면 상위권 점수만 맞아도 2학기 기말도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등급은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4단원 쪽은 어떻게 되느냐? 4단원은 쌤이 지금 워딩 여기 뽑아놓은 건 4단원에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고 문제를 풀 때 아주 애로사항을 먹는 영역 3가지만 딱 뽑아놓은 건데 그 첫 번째가 물의 자동이온화, 다음에 두 번째가 중화적정,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죠, 중화반응과 양적관계야. 그런데 쌤이 이 3개를 뽑아놓긴 했지만 여기 앞에서 이 2가지 있지. 물의 자동이온화와 중화적정은 1단원 내용은 조금 알고 있어야 돼. 1단원에서 몰농도 개념만 하나 알고 있으면 돼. 그거 벌써 다 까먹었는데요. 수업 전에 쌤이랑 10분 정도만 하면 기억이 다 되살아나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2개는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1단원에서 처음 접근하기 힘든 게 농도였거든. 그런데 문제를 좀 풀다 보면 그렇죠. 1단원에서 가장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게 바로 몰농도였어. 용액의 농도. 그래도 마찬가지야. 이 2가지가 현행 교과서에서 처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화원 수준에서 문제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만 풀어봐도 유형이 많지가 않거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처음에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약간만 시간 투자도 많이 필요가 없어. 약간만 시간 투자를 하면 아주 속도감 있게 달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워딩 하나 나왔죠. 4단원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시간 안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잡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물의 자동 이온화 문제하고 중화적정 문제야. 이 문제가 어렵다면서요. 근데 그걸 내가 빨리 풀라고요? 가능하거든.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처음에 공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공부를 학습했을 때 투자 시간은 의외로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게 이 두 가지죠.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렇죠. 이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이게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10년 넘게 이게 수능하고 모의고사에서 쭉 출제가 돼 왔으니 그것도 킬러 문항으로 얼마나 문제의 폭이 넓겠어. 그렇죠? 따라서 이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전반적으로 다 학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학생들한테 이제 이해를 시키고 내 걸로 소화시키는데 20분, 30분 걸린다 보셔도 무방해요,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 어느 학교들은 이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를 아주 이렇게 돼 있으면 아래쪽 위주로 문항을 출제를 많이 하죠. 그러다가 또 몇몇 학교들은 그중에서 변별력 때문에 한두 개를 요 상급으로 딱 출제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는 여기서 이 부분만, 이 중급부터 상위권 그룹 이 부분만 중화 반응 문제를 읽어야 될 문제 출제한 학교도 있어. 그런 경우는 시간이 그렇죠. 문제 20문제 가지고 50분 풀려고 해도 풀기가 어렵지. 따라서 이 학교들이 출제하는 범위가 이것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기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출제할지도 학교마다 다르고 그리고 선생님마다 또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 그게 2학기 중간고사 레벨이 아주 쉬웠냐 또는 좀 어려웠냐에 따라서도 좀 이게 나뉘게 된다고. 그래서 이 4단원 쪽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뭡니까? 라고 치면 단연코 하나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예요. 그럼 우리는 목표가 1등급을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 그럼 이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그렇죠. 2등급까지는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는 공부 시간이 많이 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4단원을 다 마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중화 반응을 빼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화 반응에서 6, 7문제, 8문제 내는 학교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2학기 내신에 대해서 3단원과 4단원 특징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결론은 그거죠. 4단원은 공부하기도 어렵고 문제도 좀 어렵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은 의외로 적다. 그러다 보니 이제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3, 4, 3, 4 동반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3, 4단원 동반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원에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할 때에도 쌤이 추천드리는 학습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길 바라요. 그러니까 3, 4단원 동반 프로그램에서는 쌤이 4단원 중에서는 좀 길게 끌고 갈 거. 그러니까 개념의 양이 많거나 암기할 게 많으면 미리 가서 볼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때 가서 탁탁탁탁 치면서 가면 돼. 그런데 이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양은 개념이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산하고 연기 만나서 물 생긴다. 이게 개념의 끝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 유형이 쫙 하고 많다 보니 이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는 문제를 푸는 연습을 긴 시간 동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따라서 4단원 중에서는 여러분 한 개만 픽 하시라고 봐. 바로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그래서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를 여름부터 픽 해가지고 그때부터 천천히 이게 쭉 길게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쌤이 제시하는 게 두 가지, 여름부터 시작하는 2학기 화학원 내신 과정에서 두 가지 학습 모델을 제안하는데, 물론 이 모델 말고도, 야, 정규 수업 때는 이거를 해.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내가 중화 반응을 봐, 뭘 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은 주 1회에서 3시간 수업이잖니? 그래서 3시간 수업이니까 그 3시간으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전부 다 끝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원에서 제시하는 또는 쌤이, 정확하게 말해서 쌤이다. 쌤이 제안하는 두 가지 학습 모델은 첫 번째 1번, 여름에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문제풀이 방식을 첫 번째 익히시라. 그게 언제냐 하면 한 7월 시작하면 7월 말, 8월 1주차 전까지 끝날 거예요. 한 4주 정도로 하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3시간짜리 4주니까 12시간이죠. 2시간짜리라면 6타임이 되는 거고 그 정도면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개념에 대해서는 쭉 익힐 거야. 단 이때 주의할 사항이 내가 여기서 개념을 익혔는데 여기서 공부의 양을 실제 수능에서 기출문제 고난도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중화 반응을 내가 쌤이 이제 수업을 해보고 학습을 시켜보면 대다수가 그걸 잘 못해.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뭐 3이다, 4다, 7이다, 뭐다 이런 수치를 딱딱딱 써가면서 너는 비례다 이런 관계, 너는 반비례다 이런 관계를 뽑아내셔야 되거든. 근데 그게 처음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전체 4주 과정 중에선 처음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에도 기본적인 문제 있죠. 그렇지? 내가 문제 푸는 방식, 내가 이 지문에서 이 문제에서 문제 이 숫자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뭐 몰롱도하고 뭐가 나왔을 때 애를 내가 깔 것이냐, 이걸 내가 무시할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자료 해석과 기본적인 계산 방식, 숫자 쓰는 방식, 그거를 한 2주 이상 본인 걸로 만들어 놓으시라. 그러고 나서 한 중급 수준 문제까지만 와놓으시면 일단 손에 이게 익어야 되거든요. 개념은 별로 없다니까요. 문제 푸는 이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손에 익어야 돼.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처음에 중화 반응 개념 완성할 때 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 딱 들어가면 이제 통상적으로 빠른 학교는 9월 3주차부터 3주차부터 시험이고 늦은 학교는 이제 10월 3주차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8월 초반부터 해서 3단원 들어가시면 3단원은 양이 적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충분히 3단원 시험 대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3단원에서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약 과제 해와 또는 뭐 혼자서 풀 수도 있고 질답 그러면서 빠진 개념들 계속 채워주는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지 않니? 그렇지? 그때 시간 일부를 살짝 떨어내서 중화 반응 문제를 한 2개씩 좀 풀어나가면 감도 떨어지지 않고 쭉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모델은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4단원에선 그 중에 하나의 문제 유형인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4주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고 이게 좀 더 봐야 되거든. 그런데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양이 매우 적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3단원을 4주 만에 쫙 하고 끝을 보는 거야. 3시간 수업이면 3주면 개념의 양 다 끝나요. 끝낼 수 있고. 오케이? 조금 느긋하게 하면 4주면 꽉 채워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4주 동안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자 구조, 암기할 것들, 주의사항들 전부 다 머릿속에 현장에서 머릿속에 쏙 하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빨리 3단원 내용을 먼저 확 끝내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8월부터는요, 쌤. 전체 수업, 우리가 3시간 수업에서 반 나눠서 뭐 5대5는 좀 그렇고 또는 6대4라든지 또는 7대3 비율로 해서 4나 3은 여기 3단원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계속 진행, 시험 때까지. 그럼 계속 진행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걸 또 문제풀이 해보고 또 익히고 하는 거죠. 까먹었던 거를 또 되살려보고. 그리고 또 핵심 사항은 또 한 번씩 또 수업 때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앞에 6이나 7 정도 되는 그 시간 범위는 그렇죠.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를 처음부터 요 수업에서 한 것처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커리큘럼의 장점은 뭐냐 하면 여기 문제풀이 하면서 시험 대비 때까지 많은 다량의 문제를 우리가 쭉 풀면서 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매주 조금씩 하면서 그리고 빠진 개념들을 또 중간에 뭐가 빠져있지? 나는 거기서 분자 구조에서 이 녀석의 분자 구조를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그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에다가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이 내용을 여기는 4주 끝내고 좀 한참 텀을 두고 그다음에 가잖아요. 그렇지? 얘는 텀 없이 기말고사까지 쭉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끝날 때쯤 2학기 중간고사 끝날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4단원 빠져있는 나머지 내용들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를 빼고 나머지 내용들은 3주면 3시간 3주면 꽉 채워서 그냥 빠짐없이 내용 다 할 수 있습니다. 개념만 따지면 2주면 끝나고요. 오케이? 문제 연습까지 좀 들어가면 3주.
그러니까 그 시점 왔을 때 중화반응 이쪽은 계속 고난도, 중상급의 고난도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가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개념 잡고 4단원까지 나름 편안하게. 4단원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가 어려워요. 그중에서 중화반응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걸 편안하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타임테이블로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그 두 가지 모델, 즉 클래스 A하고 클래스 B로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7월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야. 클래스 A, 나 3단원 4주 먼저 끝낼 거야. 또는 난 중화반응을 먼저 끝낼 거야. 그리고 시험 대비 때 집중적으로 3단원을 들어갈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들어가게 되면 이어서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중화반응 개념을 쭉 진행을 하면서 3단원 쪽은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클래스 B는 2학기 중간고사 일단 내가 잘 맞아야 되잖아. 따라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내가 집중 포화를 할 거야. 요 두 가지 커리큘럼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돼. 같은 거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오케이?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눴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큰 건 그거예요. 학생의 그 심리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 어떤 학생들은 나 뭐 이런 것들 3단원은 양이 적다 했으니까 그때 가서 내가 봐도 돼. 그때 가서 내가 봐도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4단원 어려운 걸 먼저 할게. 이렇게 조금 여유 부리는, 여유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몇몇 학생들은 쌤, 아직도 우리가 중화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험 좀 일찍 본다 하거든요. 이제 시험까지 6주, 7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또 있어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중화반응 내용을 좀 진행해야 됩니까? 3시간 풀로 문제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나는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미리 좀 보고 그 다음에 느긋하게 문제풀이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거는 둘 다 너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학생들의 성향이라는 것. 따라서 본인 학습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A를 선택할 거야, 나는 B를 선택할 거야 하시면 되고 어떤 경우에든 어쨌든 여러분들 4단원 대비 즉 2학기 기말고사는 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중화반응은 그때 꼭 학습을 하는 게 미리 좀 당겨와서 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10월 말쯤 되면 이제 4단원 내신 대비 들어가죠. 좀 시험이 일찍 끝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강좌가 함께 추가됩니다. 앞쪽에서 중화반응 내가 봤으니까 시험 일찍 끝난 학생들은 추가로 해서 중화반응 복습 강좌 우리 앞에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해보자. 클래스 A를 진행한 학생은 이 강좌가 필요가 없겠지. 근데 클래스 B를 진행한 학생은 까먹었을 거 아니야. 까먹었으니까 요 강좌로 들어와서 한 번 더 여기를 시키는 게 있어. 그런데 클래스 A든 B든 모델 1이든 모델 2든 간에 나는 2학기 때 4단원 손도 안 대고 3단원만 했어. 너무 긴 시간을 3단원에 다 투자해버렸군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4단원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거든. 그러면 그때 뭐 아까 말한 것들 하나, 둘 그것도 해야 되죠. 뭐 동적 표현도 해야죠. 뭐도 해야 되죠. 산화 환원도 해야죠.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중화반응과 양적 관계에 투자되어 들어가는 시간은 길어야 1주, 1주에서 길어야 2주밖에 안 된다니까. 그걸로 이 양을 깊이 있게 볼 수가 없어. 따라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10월 말에 중화반응 11월 초겠군요. 11월 초에 중화반응 4주 특강이 한 개가 이때 하나 오픈이 됩니다. 이 강좌는 앞에서 들었던 친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중화반응과 양적 관계를 한 번도 내가 한 적이 없어. 근데 정규 수업으로는 그걸 다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요 수업을 추가로 해서 본인이 한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 커리에 와서 조금 노력해서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은 이 강좌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물론 성향이 있겠지 아마도. 내가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수학이든 딴 거든 해가지고 여름에 좀 해야 될 게 많아. 그러면 이제 3단원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7월엔 내가 과학을 못해. 이때부터 난 2학기 중간고 들어올 거야.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기말고사 할 때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3, 4단원 동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건데, 어머님들을 위한 것보다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셈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또는 인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뭐 또는 타학원 다니는 학생들, 또는 아예 책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3단원과 4단원에 대해서 중요한 학습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요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3단원은 쉽죠. 쉬워요. 그런데 아이쿠 현재 교과에서 소단원 순서가 이거 쌤 개인 얘기야. 그렇지?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단원 순서대로 하면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지? 유기적인 연결이 너무 안 돼 있어. 따라서 3단원은 소단원 순서 이런 걸 무시하고 제목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그러니까 3단원은 전체 내용이 제목이 화학결합과 분자거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딱 절반은 화학결합이고 딱 절반은 분자예요. 그래서 앞쪽이 소단원 구성이 너무 엉망이라서 이쪽 파트는 아예 뭐 루이스 전자염식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화학결합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라. 그러니까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화학결합. 그러니까 3단원 처음 가면 전기분해고 일단 이상한 거 나와버리거든. 그건 무시하시고 화학결합이 무엇이냐. 어떤 화학결합이 있냐. 이런 화학결합으로 인해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니 없니. 그래서 전기를 통하니 안 통하니. 그래서 금속은 그래서 전성이 있니 없니. 그래서 화학결합 관점으로 거기에 나오는 화학결정의 성질까지 하나로 쫙 하고 묶어버리시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나 전체 개념을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문제 유형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정리하는데 문제 유형이 뭐 있는데 티차? 하면은 전기분해대로 한 개 유형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다 보면 뭐 박스 쳐서 동그라미 막 나와서 점 찍은 거 있어. 화학결합 이해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문제 유형이야.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U 하는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그래프,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 요것도 유형별로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어떤 질문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이온의 녹는 점이라든지 또는 화학 결정의 성질, 너는 고체니까 통해, 너는 안 통해. 사실 그거는 화학 결합 이해할 때 다 내용이 끝나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유형을 정리하면 3단원의 전반부는 끝이 나고 절대로 한 문제도 틀릴 일이 없을 거야. 예.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분자로 가게 되는데 분자는 핵심이 그거예요. 루이스 구조식 빨리 그리는 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자마자 너는 뭐 홀전자 하나고 너도 홀전자 하나고 너는 뭐 손이 하나고 너도 손이 하나고 뭐 중학교 때 뭐 올림피아드 좀 한 친구들은 뭐 넌 런페어가 너는 반디페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보자마자 너 몇 개 잡았네? 너 몇 마리 잡았네? 쓱쓱쓱쓱쓱쓱 그리는 거.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분자 구조를 쓱쓱쓱쓱쓱 그리는 법. 그거를 좀 익히시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나오는 분자 구조들이 있거든. 막 많지가 않아.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런 주요 분자 구조들은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때 보면 3단원도 그래도 애들아 쉽다 해도 학교 시험에서 시간이 아주 널널할 정도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 시간이 조금 그래도 타이트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근데 거기에서 보면 분자 구조 막 그릴 때 막 점 다 찍고 예쁘게 똑똑 상하 좌우 예쁘게 각 맞춰서 찍고 뭐 시간이 모자라. 따라서 주로 나오는 분자 구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노트 어디에 한 군데 착 메모를 해서 자주 보세요. 억지로 암기하려면 잘 안 되거든. 차라리 문제를 풀 때 기억이 안 나면 보고 이거구나. 한번 또 그려보고 또 보고 아까 봤던 건데 또 그려보고 이렇게 자주 보세요. 자주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 풀 때 그 분자 구조가 눈앞에서 입체적으로 짠 하고 이렇게 떠오르게 돼. 그리고 마지막 고난도 유형. 3단원에서 가장 고난도로 볼 수 있는 분자 그리기 연습. 그러니까 다음 분자 칸은 원소 2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자는 3개짜리다. 그런데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의 비가 1대4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보고 이 분자가 어떤지를 예측해서 푸는 것보다 그 조건에 따라서 그리는 훈련. 마지막엔 요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고난도 문제까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워딩 조금 주의할 사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90점 넘기기는 쉽다니까. 근데 100점이 힘들어. 그래서 왜 100점이 힘든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내가 여기까지 앞에까지 공부가 대충 끝났으면 마무리는 요 3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점검을 좀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어, 워딩 나온 그 정의 있잖아. 그 정의를 대충 보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용어들 나온 것들을 좀 꼼꼼하게, 뭐 전자점식은 뭐고, 루이스 구조식은 뭐고, 뭐 옥텟 규칙은 뭐고, 그리고 N은 이온, 이온과 이온이 아닌 것들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래서 N은 이온이라 불러야 되는지, N은 원자라 불러야 되는지, 그런 워딩 하나하나 가지고 주관식에서 감점이라든지 또는 객관식 지문에서 아예 땅 하고 틀리는 경우가 생겨. 다음에 두 번째는 지문이나 선지에 있는 워딩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 이 덜렁덜렁 빨리 푸는 애들이 이게 많이 나중에 실수라고 하잖아. 아니 그게 실력인 거야. 본인이 제대로 안 본 건데 뭐. 따라서 마지막 추가해야 되는 게 3단원 특징이야. 그래서 그 지문이나 선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냐, 뭐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아니면 결합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즉 앞에 워딩 두 개가 달라졌잖아. 분자냐 아니면 결합이냐. 또는 방금 앞에 얘기한 것처럼 원자냐 N은 이온이냐. 그 워딩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지문,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돼. 내가 이 워딩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건 꼭 형광펜 칠해놓고 좀 챙겨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내용들이 한 3-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물어봐야 되냐면 학교마다 답이 좀 틀린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옥텟 규칙.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업 때도 쌤은 꼭 요건 다 정리를 해주는데, 야, 얘들아, 수소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학교쌤한테 물어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소한 의미에서 옥텟 규칙으로 적용하면 수소는 만족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 좀 넓은 범위에서 옥텟 규칙을 적용하면 수소는 옥텟 규칙에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거에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놓고 A 학교와 B 학교가 그렇죠. 채점 결과가 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몇 가지 학교쌤한테 확인사항, 또는 내가 저는 인강 들으면서 혼자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은 꼭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교과서 열심히 보시고 거기에 나온 정의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단원 쪽 학습 내용을 다 살펴봤고, 이제 좀 멀리 남았지만 3단원만 하면 좀 그래서 4단원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4단원 쪽 학습 핵심 사항에 대해서 보면 4단원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문제풀이법 자체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개념의 양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풀이법 자체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화반응과 양적 관계. N은 뭐 개념 요만큼 있어. 그래서 N은 문제풀이 방법. 그러니까 내가 문제 푸는 스타일.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 푸는 방법이나 스타일을 자기걸로 딱 정립해놓고 문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 다음에 두 번째, 중화적 정도. 개념은 요거보다 약간 더 있겠다. 그냥 한 줄 그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중화적 정도 내가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풀 거냐. 그거 좀 연습하셔야 되고. 물의 자동이온화는 개념이 약간 더 있어요. 약간 더. 물의 자동이온화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하고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놓으셔야 돼. 완벽하게 이해를 해놓으시고 거기에 pH, POH에서 P가 무슨 뜻이냐. 그것만 이해해 놓으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 유형. 요 2가지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없어.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 유형 해봤자 뭐 각각 한 5개쯤 되려나? 그것만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아마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고 속도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개념과 그 개념을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만 있다라고 치면은 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들 훈련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적 평형. 제일 4단원 처음 시작하는 거야. 동적 평형에서 상평형과 용액평형에서 증발 속도 어떻게 적용하지? 응축은 어떻게 적용하지? 동적 평형 개념은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적용하는 훈련을 조금 해놓으셔야 되고, 산화수와 산화환원 같은 경우는 산화수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해놓으세요. 산화수 계산만 매우 빠르게 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응열은 너무 쉬워서 제가 패스를 하고 그때 하면 되니까. 이 산과 염기의 정의는 딱 질문 요지가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꼭 하는 게 아레니우스 그리고 브랜스테드 이 2가지 정의는 하고, 루이스는 요즘에는 이제 하는 학교가 점점 좀 줄고 있는 추세야. 하여튼 간에 그럼 이 2가지에서 주의사항이 딱 3개 포인트가 있어.
세 가지 포인트. 요 세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시면 산과 연계의 정의는 절대로 한 문제도 틀릴 일이 없죠. 여튼간에 사단의 많아요. 그렇죠. 문제풀이 꾸준히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개념 잘 잡아야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요 문항에 그 긴 선지를 보고 적용을 해야 되는 그 연습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짤막짤막하게 계산 훈련해야 되는 파트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지만 동행, 동반 같은 말입니까? 여튼 2학기 화학 내신은 3단원, 4단원을 항상 여러분들 특히 4단원을 처음부터 끼고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오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러분들 선행으로 화학을 많이 한 친구들이 유리하긴 하죠. 그래도. 근데 그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파트는 1단원이에요. 1단원. 즉 일단은 뭐 화학 반응식이나 등등 해가지고 그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4단원 중화 반응과 양쪽 관계는 뭐 선행한 애들이 좀 유리하긴 해도 1단원에서 이만큼 폭 벌어지는 게 요 정도밖에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화학을 처음 보는 학생들도 4단원 뭐 당연히 아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그런 친구들도 쌤이 아주 많이 봐왔고 실제로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4단원 쪽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여름부터 조금씩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전반적으로 보는 것보단 가장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그 항목 하나만 딱 뽑아서 보는 걸 쌤이 추천을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요 영상 길이도 좀 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말도 되게 많았는데 참 원래 되게 과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론은 딱 두 가지만 합시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 4단원은 무조건 함께 가져가셔야 돼. 처음부터 가져가도록. 아시겠죠? 그게 뭐 쌤 수업을 듣는다 하면 수업 중에 함께 쭉 가져가는 커리로 갈 거고 만약에 뭐 나 인강이다 또는 뭐 다른 학원에서 듣는다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특강을 하시든 뭘 하든 간에 그 4단원을 처음부터 인강이면 3사를 동시에 좀 보시든 해가지고 좀 끌고 가는 게 쌤이 좋을 것 같고 3단원을 내가 쭉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나오면 4단원 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심리적으로 잘 안 돼요. 3단원을 7월 한 달 동안에 다 끝내면 모르겠지만은 근데 보통 그렇게 커리가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바로 다가올 시험은 3단원 2학기 중간고사인데 그 파트는 점수가 인플레 된다고요. 따라서 100점 맞으면 모든 시험이든 간에 100점 맞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그런데 100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 핵심 목표는 뭐냐? 이렇게 그룹들이 모여있거든. 진짜 2점, 3점으로 촘촘하게 애들이 다 모여있을 거라고. 문제를 조금이라도 쉽게 내버리면 그 그룹 안에만 들어가시면 돼. 나머지는 기말에서 역전을 한다. 그런데 이제 학교 시험이 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은요. 당연히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럼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나와도 여기쯤에 있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요. 네, 이걸로 오늘 영상 화학원 2학기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화학원 2학기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3, 4단원 학습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추천하는 커리큘럼 그리고 3단원과 4단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풀타임으로 보신 여러 학생들이나 어머님들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걸로 3, 4단원 동행 학습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